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영상을 금방 삭제했는데요. 제가 검증을 하는 과정상의 실수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자료를 올렸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장갑차들의 공병 장갑차 계열화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토막토막 단편적인 소식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정리한 영상이 없어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600 콧불소 공병 전차를 도입 중입니다. 이 공병 전차는 K1 전차의 차대를 이용해서 개발되었으며 그 어느 나라의 공병 전차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도입 수량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콧불소의 수량은 고작 80대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진 작전을 준비 중이고 당연하지만 북한은 엄청나게 많은 지뢰를 깔아서 우리의 북진을 저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콧불소 80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유한 장갑차들을 기반으로도 공병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공병 장갑차는 K21 장갑차 차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병 장갑차와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하는 공병 장갑차, 거기에 차기 상륙 장갑차를 기반으로 하는 장갑차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모든 주력 장갑차를 기반으로 공병 장갑차가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차대는 K21 장갑차로 현재 한화에서 한참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공병 장갑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는 바로 열압력탄 방식의 지뢰제거탄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K21 장갑차 기반의 공병 장갑차를 살펴보고 이게 다른 장갑차들의 어떤 식으로 파생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뢰지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크릭이라는 선형폭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미크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상태이죠. 특히 산악지대가 많고 지면이 고르지 못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미크릭을 사용하고도 폭발하지 않는 잔류 지뢰가 너무 많이 남아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이 미크릭을 대체할 기화폭탄 기반의 지뢰 제거탄을 2016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건 열압력탄이 아니라 일종의 액체 상태의 물질을 뿌려서 폭발시키는 구식 기화폭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전 배치에 실패했습니다. 아마 열압력탄과 기화폭탄의 차이를 모를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열압력탄도 기화폭탄의 한 가지입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기화폭탄이란 흔히들 진공폭탄을 이야기합니다. 기화폭탄, 진공폭탄은 쉽게 이야기해서 액체 상태의 연료를 퍼뜨려서 주변의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액체 방식의 기화폭탄이고요. 열압력탄은 1차 폭발에 의해서 고체 방식의 가루를 넓게 퍼뜨려서 2차 폭발을 통해서 강력한 폭압을 만들어내는 폭약입니다. 그래서 기화폭탄은 액체이고 열압력탄은 고체로서 당연하지만 기화폭탄이 더 구식이고 베트남 전쟁 때도 많이 사용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기화폭탄, 진공폭탄은 당장 액체를 기반으로 하기에 취급상의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지뢰제거탄으로서도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체 상태의 기화폭탄이 아닌 고체 상태의 열압력탄 기반의 지뢰제거탄을 개발 중입니다. 이 지뢰제거탄은 20발 단위의 일종의 다련장 로켓 같은 방식의 로켓을 일정하게 발사해서 지면에서 폭발시켜서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의 물건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기화폭탄 방식의 지뢰제거탄을 개발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걸 다시 개발하는 거라 열압력탄 방식의 지뢰제거탄은 나오려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K21 장갑차 기반의 공병 장갑차는 블록 1과 블록 2로 나뉘는데요. 블록 1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크릭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델이고 블록 2는 2열 압력탄 기반의 지뢰제거탄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블록 1은 장갑차 앞에 불도저의 도저만을 장착하지만 블록 2는 본격적인 지뢰제거 쟁기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열압력탄 기반의 지뢰제거탄이 나오면은 이 지뢰제거탄을 적용한 파생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장 당연하지만 우리의 K600 콧불소에도 적용될 것이며 차륜형 장갑차에도 이 지뢰제거탄을 탑재한 공병 장갑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는 지뢰제거 쟁기를 적용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륜형 공병 장갑차 자료에는 쟁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쟁기의 적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차기 상륙 장갑차에도 공병 장갑차 계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무인화는 차기 상륙 장갑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기 상륙 장갑차 기반의 공병 장갑차가 무인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한참 차기 상륙 장갑차를 개발 중이고 지금은 탐색 개발 중인데요.
조만간 시험용 모델이 나와서 실제로 해상 주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이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K-21 장갑차도 수상주행 중에 침몰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다에 비해서는 덜 위험한 강에서도 이러할진데 바다에서의 시험은 훨씬 더 위험하겠죠. 거기다가 이 차기 상륙장갑차는 기존에 없던 방식의 해상 주행 방식을 시험적으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륙장갑차 시험용 모델의 해상 주행을 무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점은 이게 바로 지상형 멈티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차기 상륙장갑차는 초수평 상륙작전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먼 거리까지도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바로 멈티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형 멈티의 테스트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상륙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유무인 복합으로 개발되는 것이고 이걸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계열 차량이 바로 차기 상륙장갑차 기반의 공병장갑차인 것입니다. 정확히는 공병장갑차는 물론 화력지원 장갑차도 무인화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현궁과 천검이 경쟁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력지원 장갑차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하지만 차기 상륙장갑차 기반의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화력지원 장갑차도 개발될 것이며 이 화력지원 장갑차도 공병장갑차와 마찬가지로 무인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뢰제거 장갑차 중에서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장갑차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갑차들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이런 장갑차들은 지뢰제거 작업 중에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조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상형 멈티가 적용되어서 무인화한 차기 상륙장갑차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를 스스로 가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다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상륙함 등에서 무인으로 발진해서 바다를 지나서 육지에 도달해서 육지에서 무인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 뒤에는 화력지원 장갑차가 무인으로 따라가서 적의 기관총 진지 등을 대전차 미사일로 파괴하는 임무도 무인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인 공병 상륙장갑차의 개발은 상륙장갑차의 해상 주행 능력 테스트, 그리고 지상형 멈티의 테스트를 겸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상형 멈티의 최초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 지상형 멈티를 통한 무인화는 차기 상륙장갑차 기반의 공병장갑차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K-21 장갑차 기반이나 차륜형 장갑차 기반의 공병장갑차에도 적용되리라 봅니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거의 모든 기갑 차량을 기반으로 공병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미클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열압력탄 방식의 지뢰제거탄을 개발해서 모든 종류의 공병장갑차에 다 적용할 것이고 차기 상륙장갑차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지상형 멈티를 적용해서 모든 종류의 공병장갑차가 무인화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 내용들은 자세히 보시면 다른 유튜버들이 토막토막으로 다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영상으로 만들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 개념을 통으로 정리해서 설명한 영상은 없었고 토막토막 한 부분씩만 알아서는 마치 퍼즐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에 이리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갑부대의 공병장갑차들의 미래 발전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공병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상륙장갑차에 적용된 지상형 멈티 기반의 무인화는 세계적으로도 기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개념이 잡히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